왜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상처받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치이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지쳐가는 모습을요. 반대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눈치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은 별 상처 없이 잘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엔 그냥 운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근을 대신 해달라는 말에도 흔쾌히 응했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착해. 덕분에 살았다. 우리 없어선 안 되는 사람이야 같은 말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고 어느 날부터는 괜찮냐는 말에 네 괜찮아요라는 말을 너무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게 전혀 괜찮지 않다는 신호라는 걸 그 남자 본인만 몰랐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탈진 상태가 왔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다는 듯이 다들 놀랐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 남자는 자기 몸과 마음이 텅 빌 때까지 남을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정작 자신이 힘들 때 누가 먼저 연락해 주더냐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남자를 좋아했지만 아무도 그 남자를 챙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남자가 힘들다는 신호를 너무 잘 숨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 눈에는 늘 다 잘 해내는 사람으로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자기 아픔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나 지금 힘들어라는 말을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꼭 삼켜요.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주저앉게 되는 거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닌데 좋은 사람일수록 그걸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이 쌓이고 더 많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한테는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마 많이 힘들었겠지라고 먼저 이해해버려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받은 자기가 오히려 상대방을 걱정하고 이해하려 드는 거죠. 이게 공감 능력이 높다는 건데 이 공감 능력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상처받게 만듭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화를 내지 못하니까요. 화를 내야 할 순간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겨버리다 보면 그 감정이 어디로 가냐고요. 안으로 깊이 박혀서 나중에 훨씬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이 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요. 이 여자는 항상 받았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줬고 위로해줬고 다음날 직장에서 눈이 충혈된 채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별을 겪었을 때 그 친구는 어땠냐고요. 나도 요즘 힘들어서라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말 못했어요. 맞아, 너도 힘들겠다라고 오히려 친구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죠. 이게 좋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이에요. 관계가 너무 오래되고 정이 너무 깊고 상대방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상처받아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끊어내지 못한 관계 안에서 계속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 끊어버리고 상처 준 상대를 냉정하게 지워버립니다. 상처받을 틈이 없어요. 뻔뻔하게 먼저 떠나버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상처를 적게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좋은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힘을 소모하고 훨씬 더 오래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은 이미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좋은 사람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대치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좋은 사람들은 남을 도울 때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나도 저렇게 대접받겠지라는 기대를 품게 돼요. 근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거나 심지어 받은 것보다 덜 돌려주는 사람도 많아요. 좋은 사람들의 기대는 그래서 자꾸 배신당합니다. 상처도 거기서 옵니다. 내가 저만큼 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나라는 감정이 축적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깨질까봐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설령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요. 그러면 그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원만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그게 온전히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계속 먼저 무릎을 꿇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는 점점 낮아지고 상대방의 위치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게 어느 순간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이미 관계 구조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 저 사람은 상처 안 줘도 되라는 인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감사함이 사라지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죠. 항상 먼저 챙겨주고 항상 자리를 빛내주는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땐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슬픈 역설입니다. 존재 자체가 너무 믿음직스럽고 든든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위가 항상 거기 있으니까 바위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요. 요즘 세상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얕아지고 쓸모가 없으면 연락이 끊어지는 시대잖아요.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의미와 깊이를 부여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볍게 쓰고 버리는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연결되려 하고 진심으로 기억하려 해요. 근데 그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그 낙차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가볍게 대했으면 가볍게 실망하고 끝날 텐데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실망의 무게도 달라요.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한테는 온 마음을 다 내주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거리라고 자책하는 거죠.
근데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한 건 이미 한 사람이고 그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걸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진짜 자기 자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고 후자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양보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도와주지 않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을 끊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진짜 좋은 관계는 한쪽이 모든 걸 희생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오히려 내가 경계를 세웠을 때 그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에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희생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힘들면 말해 나도 내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두 사람을 구분 못한다는 데 있어요. 아니, 구분은 하는데 놓지 못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이 들었고 시간을 함께 보냈고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억을 붙잡고 그때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과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아프지만 인정해야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진심을 쓰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그냥 표면만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어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진심을 줄 사람을 조금 더 가려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진심과 힘을 그걸 소중히 여겨줄 사람에게 쓸 때 비로소 관계가 제대로 빛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모두에게 잘 해주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너무 지쳐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용히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자주 연락하던 사람 몇 명에게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기다렸습니다. 과연 저쪽에서 연락이 올지. 연락이 온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됐어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나중엔 오히려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몇 명이 내 진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모품처럼 쓰게 내버려 두는 것도 미덕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지킬 줄 알아야 해요. 자기를 지켜야 오래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다 타버리고 나면 남한테 줄 온기도 없어집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처를 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고 좋은 의도였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억울함을 안고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선택이고 그 억울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도 선택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결국 더 단단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관계를 보는 눈이 더 정교해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과정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이 쌓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는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 너무 착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 있다면 이 말 꼭 기억했으면 해요. 당신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진심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진심을 아무데나 쓰지 않는 지혜도 함께 갖추었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왜 더 많이 상처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더 진짜 삶을 살게 됩니다. 상처도 더 많이 받지만 기쁨도 더 깊이 느끼고 사람도 더 진하게 만납니다. 그게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방식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그 진심의 첫 번째 대상으로 놓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두가 힘드세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온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데는 주변 환경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착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보해야 착한 거야, 참아야 어른스러운 거야, 먼저 베풀어야 복이 오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 가르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르침이 경계 없이 적용될 때 사람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양보도 자기 여유가 있을 때 해야 진짜 양보예요. 없는데 억지로 짜내는 건 양보가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참는 것도 그 한계 안에서 해야 하고 베푸는 것도 자기 몫을 지키면서 해야 해요. 근데 그 선을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모른 채 계속 주고만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정말 많이 봅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협동심도 좋은데 항상 가장 늦게 퇴근하고 가장 많은 일을 받아드는 사람이요. 처음엔 열심히 한다는 인식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해져요. 저 사람한테 주면 된다는 공식이 조직 안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쳐서 한계를 내비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서운해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 예전에는 잘하더니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정작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는 관심 받기예요. 이게 좋은 사람들이 겪는 직장 내 현실입니다. 묵묵히 하면 당연해지고 한계를 말하면 이기적이 되는 구조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가족 관계든 좋은 사람들은 먼저 무너지는 일이 드뭅니다. 어지간하면 참고, 어지간하면 넘어가고, 어지간하면 이해해줘요. 그게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안에 쌓이는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관계 안에 혼자 감당하고 있는 무게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 어떤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 폭발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에는 저게 별거라고라고 느낄 만큼 작은 일에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게 그 작은 일 하나로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걔가 갑자기 돌변했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봐라는 말이 돌게 되고 그 사람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이 한번 무너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주변에서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죄책감을 쉽게 느낀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탓을 먼저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내가 더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요. 이 자기 반성 능력은
성숙한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는데도 자기 탓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 더 힘들어지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인과 헤어진 후에 몇 달 동안 자기 탓만 했다고요. 상대방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점점 흐릿해지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만 계속 선명하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자기 자신을 많이 괴롭혔는데 나중에 그 연인의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탓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연인은 이전 관계에서도 그 이후 관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했다고요. 괜히 몇 달을 자기 탓하면서 보냈다는 생각에 씁쓸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좋은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하는 와중에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은 흐릿해지고 자기 상처만 점점 더 깊이 파이게 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자기 잘못은 금방 잊고 상대방 잘못만 기억하면서 화를 내요.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에는 그게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물론 그게 더 좋은 삶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좋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기 탓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탓을 할 때 딱 자기 몫만 해야 해요. 내가 이 상황에서 기여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몫까지 내가 짊어지려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대우한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잘 대우해야 주변 사람들도 제대로 대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행복해야 진짜로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자기가 다 비어 있는데 남을 채워준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요. 좋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길 때 기억하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매번 배려를 선택하고 매번 이해를 선택하고 매번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 선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으로 사는 게 때로는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 길이 외롭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감정을 느낄 줄 아는 마음,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감각이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 실망을 통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텨내면서 쌓인 것들입니다. 지금 힘든 분들, 너무 지친 분들,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께요. 잠깐 쉬어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 의무는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진 거고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잠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살아가는 거니까요.